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미래한국당 비례한국당 아닙니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 모시고 57일 남은 4.15 총선 전략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사실은 보면 저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그만두시고 네. 갑자기 이제 조금 뭐 이제 불출마 선언하시고 네. 이제 좀 조용히 지나시나 싶었더니 네. 또 중책을 맡으셨어요. 보니까 미래한국당 당 대표십니다. 네, 정말 그 중책인 것 같아요. 네네. 정말 무겁습니다. 무거우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미래한국당은 이제 혹자는 그래요. 지금 현재 집권 여당 문재인 정권 쪽에서는 야, 그 미래한국당 한마디로 위성 정당 아니냐? 네. 비례 전문 정당 그 위성 정당 이거 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와 김영광 실장과 황태순 TV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예, 다 듣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정당방입니다. 예. 아니 경호권 발동해갖고 패스트트랙 불법 사보임 시켜서 네. 그 험한 짓을 해갖고 자기들 갖다가 의석 빼먹겠다고 그 쇼를 하니까 그럼 정당방인데 한 말씀 하고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과거 자유한국당에 있을 때 네. 이 비례 정당을 만들면서 네. 쓴 그 말은 그 꼼수에 대한 묘수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문자 그대로 그렇고 네. 우리 황 대표께서 말씀하신 정당방위다. 네. 때로는 정당방위는 결과에 대한 것인데 네. 우리는 이미 선관위에 네. 그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춰서 마쳤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정당방위에 대한 논리가 아니고 네. 그냥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네. 국민의 심판 내지는 지지를 얻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면 현재 이번에 뭐 아시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에서 뭐 처음에는 뭐 225 플러스 75 하다가 또 뭐 왔다 갔다 하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지역구는 253, 네. 비례대표 47, 네. 47 중에 30개는 뭐 연동 캡을 씌우고 모자 씌운다. 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미래한국당의 목표 의석은 몇 석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 그냥 정확하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이렇게 부풀리거나 이러지 않고 네. 저희가 뭐 과거 예를 봤을 때 네. 한 30% 정도 네네. 이 비례 득표를 하면은 네, 정당 득표죠. 예, 정당 득표를 하면은 네. 약 지금 47석을 기준으로 하고 30석에 대한 캡을 씌운 것까지 다 합쳐서 네네. 근데 계산법이 복잡해서 네. 심상정 의원 말대로 잘 모릅니다만은 저희 예상으로 한 23석, 23석 예상하고 있습니다. 22에서 23석 예. 정도. 근데 아주 좀 보수적으로 한다면은 20석만 달성해도 이것은 비례정당이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죠.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20석이라는 것은 네.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가 있는 최소의 의석이 리미트가 20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대표님, 근데 아까 그 심상정 의원도 잘 모른다는 네. 그 산식 네. 아세요, 정확히?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예. 다만 컴퓨터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봤을 때 네. 아주 성과가 안 좋으면 15석까지도 나오는 그 시뮬레이션도 있고 네. 아주 성과가 좋으면 23석까지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저희는 목표는 그래서 23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3석인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 투표를 하게 되면은 지역구는 한선교 네. 출마 안 하시죠? 네네. 출마한다 가정하고 아니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거 갖고 좌파 언론에서 또 출마하는 것이다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황태순으로 하겠습니다. 네네. 자, 김영광으로 하죠. 김영광으로 하죠. 이 자리에 없는. 예. 자, 그러면 지역구는 김영광을 찍고, 네. 지역구 이제 의원은 자 이제 정당 투표는 기호가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네. 가서 이제 비례한국당을 찍어요. 네. 그런데 사실 보면 사람들이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호 2번 현재 미래통합당을 찍고, 네. 그러면 정당 투표가도 또 2번을 찍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지금 몰라. 미래한국당에서는 뭐 비례대표 낸답니까 후보? 아니 미래한국당 막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에서는 비례 안 내죠. 안 내면 안 되죠. 왜요?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되는 게 100만 표 돼봐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황교안의 미래통합당 습관적으로 2번 찍어갖고 그렇죠. 2번 찍어서 그게 표가 한 150만 표라도 되면은 네.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면 그걸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거 내야 된다니까 조금씩. 아니야. 아가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다 계산하고 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의원의 당선 숫자만 갖고도 예. 30% 안에 들어가서 꽉 채울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나. 비례대표 정당을 만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즉 배수진을 친 거군요. 네네. 그건 그리고 배수의 묘수죠. 묘수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니까 이랬습니다. 정당 투표가 30석이면 뭐 등등등 해서 자 앞으로 이 당에게는 120석만 가져라. 120석만 가져라. 예. 120석만 가져라. 그런데 황교안의 미래통합당은 예. 지역구에서 123석이 된 거야. 그럼 비례를 못 가져요. 그 비례를 못 가져요. 아무리 후보를 해도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궁금한 거 그렇게 나간 그 비례대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으로 간 그 표는 빼는군요. 나중에 계산할 때. 그렇죠. 미래통합당과 저희 미래한국당은 다른 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설명해 드리죠. 미래통합당이 지금 의석수로 봐서는 민주당이 1번이고 기호 1번이고 기호 1번이죠. 의석수에 따라서 지역구 투표할 때 2번은 지금 미래통합당이 되는 것입니다. 네, 네. 3번은 뭐 그 이외의 당이 되는 것이고 네, 네. 비례정당 투표를 할 때 네. 1번은 역시 민주당이 되는 그러겠죠. 겁니다. 민주당은 따로 분리를 하지 않고 네네. 그 민주당 이름을 쓰고 있고요. 네네. 2번은 기호 2번은 그렇게 따지자면은 미래통합당이 돼야 되는데 네.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을 내질 않습니다. 아예 안 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1석 이상 현역 의원을 모아야지 그 두 번째 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호는 3번입니다. 왜냐하면 2번은 미래통합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님이 그 의정생활하면서 딱 한 가지 정말 바르게 얘기한 건 이건 누구도 잘 몰라요. 컴퓨터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AI만. 네, AI. AI만 알고 있는 네. 거군요. 옆에서 지금 그 얘기하는 순간 조금 전에 보면 김영광 실장 얘기했다고 김영호 씨에서 쓱 보내왔네요. 네. 이거 지금 김영환 실장이 옆에서 네. 보수 세력의 미래통합당 플러스 미래한국당 배수진을 친 것은 정말 맞는 이야기다. 네. 뭐 같은 얘기 나중에 얘기하면 맞는 이야기고 그래갖고 이제 아까 황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비례정당에 대한 네. 투표 득표율을 갖고 네네. 그 정당의 전체 그 의석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미래통합당이 과거 자유한국당이 네. 120석만 가져라 하고 그 비례 그 득표를 했는데 네. 123석이 된다 하면 여기 못 갔거든요. 네, 그렇죠. 그 비례를 저희 당이 가질 수가 있어서 네. 과반을 넘는 그 어떤 방법이라 할까? 네, 네. 그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비례와 지역구를 따로 정당을 만든 겁니다. 정말 묘수입니다. 왜 묘수냐니까 전 그 부분이 아까 우리 한 대표 말씀 듣기 전까지 정리가 안 됐던데, 그러니까 구자유한국당, 네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당, 네네. 한성교당, 황교안 대표당 하시자고요. 고맙습니다. 헷갈리니까. 예. 황교안 대표당에서는 비례대표를 안 내면 아예 그 비례대표 명단에 들어가질 않는군요. 않죠. 없죠.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한성교 대표의 한성교당은 네. 기호 2번을 따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바른미래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20석인가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보면 이게 이제 대한신당, 네. 그다음에 뭐 민평당, 주로 호남 지역. 호남신당이라 하십시다. 예. 호남신당이 지금 잘하면 22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어쨌든 기호 2번을 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어쨌든 현재 미래통합당 의원 중에서 좀 죄송합니다만 좀 의원님들 당분 꼬아 오셔야겠어요. 꼬우기보다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취지를 네. 어차피 저기 자유한국당 시절에 네네. 저 패스트트랙이라는 그걸 태워갖고 불법적으로 네네. 불법 4+1인가 네. 1+4를 이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자유한국당 당시에 우리가 만들어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꼬운다, 뭐 이렇게 끌어당긴다 이게 아니고 네네. 그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곧 저는 21석 이상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조금 전에 아까 뉴스 보니까 오늘 이진복 의원이던가요. 이제 보면 불출마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하신 의원님들이 대거 이쪽으로 오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있죠. 그리고 특히 이진복 의원께 감사드리는 것은 네. 그분은 그
오늘 저 불출마 선언하면서 네. 끄트머리에 네. 자기는 미래 한국당으로 입당을 하겠다. 이것까지 밝히셨습니다. 아이고 뭐 천군만마. 너무 고맙죠. 그렇죠. 지금 의원님 몇 분이세요? 의원님? 지금 현재 5분이고 이진복 의원님 오시면 6분인데 예. 그럼 왜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오질 않고 있냐? 네. 뭐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셔도 되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또 뭐 좌파 언론 같은 데서 의원님 뭐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가십니까? 막 전화 받으면 위축이 됩니다. 뭐 그런 이유에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네.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데 불출마하신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네. 후임 후보가 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거 좀 완성이 되면은 옮기겠노라 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뭐 결국에는 21석으로서 네. 저는 그 대표님이 기호 2번이라고 하셨는데 네. 기호 2번은 미래통합당이 기호 2번이고요. 네. 미래통합당과 저희는 지금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당이거든요. 근데 자매정당이죠. 그렇죠. 근데 세 번째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호 3번이고 비례 쪽 투표 용지에는 2번째 올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용지고 그렇게 만들면 되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황교안 당이 후보를 네.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면은 그 공간을 비워놓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같이 쭉 보시면 이렇게 투표봉지면 지역구는 두 번째가 황교안 당이고 그렇죠. 이쪽 저 정당 투표봉은 두 번째가 한성교 당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아마 기호는 3번입니다. 21석을 만들면 3번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대신 또 그렇다고 뭐 5석 갖고 가면 비례 정당이 많아지면은 2장, 3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첫 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뒤로 갈 수 있는 그런 불길한 일도 있는데 저는 우리 저 과거 저와 예. 같이 자유한국당에 네. 계셨던 불출마 의원들을 저는 네. 믿습니다. 예. 결국 예, 두 번째 칸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앞서도 근데 이번에 그럼 중요한 것은 이제 조만간 네. 언제 공천을 마감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지역구 의원들은 뭐 한 지역구를 놓고 3분, 4분, 네. 10분 이렇게 막 네. 경쟁을 펼쳐서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저희들은 이제 한 2주 안으로 공개 모집을 할 겁니다. 네, 공모하시는군요. 네, 공모를 해갖고 네. 그분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결격 사유에 관한 심사를 하고 네. 서류 심사를 네. 거길 통과하신 분들은 모두 한 분 한 분 그 공관위원들 앞에서 네. 심사를 받고 네.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계획으로는 3월 16일까지는 네. 모두 그 공천을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이면은 우리가 3월 26일 27일까지 등록만 그렇죠. 26, 20일 양일간 예, 예. 보면 하게 돼 있으니까 3월 16일 정도면 일단 나오는데 대충 번호는 몇 번까지? 아까 이제 대충 목표는 23명의 현역 의원을 갖다가 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럼 대충 후보자 몇 명 내실 거예요? 한 50명 냅니까? 아니 그러니까 47명이 지금 그래도 혹시 비례대표. 모르면 많이 하죠 이제 또 그래도. 아니 그래도 그분들한테 좀 죄송하잖아요. 예, 죄송하고 예. 사실은 제 마음은 한 35석 정도 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네. 그래도 그 이후 그 번호라도 네네. 정말 나는 이게 뭐 후보가 되기 건 못지않게 네. 이번 그 선거에 네. 미래한국당의 그 후보로서 참여하는데 난 더 큰 의의가 있고 큰 네. 힘이 되겠다 네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는 47번까지 다 채울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40조는 다 채웠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겠습니다. 40조 다 채우셔갖고 나름대로 그 한 분 한 분들이 네. 뭐 이렇잖아요. 뭐 자기 비례대표는 그야말로 전국구이기 때문에 전국 그렇죠. 어디든지 가서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47명을 다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 이제 현재 의원이 이제 6분, 5분, 6분 조만간 된다고 그러셨는데 네. 막 그 나머지 원내 교섭단체 꾸리게 되면은 그 3월 28일인가 이제 선거 보조금이 일부 나옵니다. 네네네. 나오는데 저 궁금한 게 지금 이 사정은 어떻습니까? 아니 뭐 전혀 뭐 정말 뭐 저희가 의원 5명을 네. 이렇게 채운다. 네네. 그랬을 때는 뭐 이제 뭐 다 지난 얘기니까 네. 처음 시작하는 정당이고 조금 시간이 촉박한 정당이기 때문에 네네. 그 앞으로 선거를 대비하고 창당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네네. 그게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네. 5명을 채우면은 네. 2월 14일 날이었나? 네. 그러면은 정당 보조금이 몇 나오죠. 천만 원의 예, 보조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뭐 우리 당직자들 인건비라든지 네네. 혹은 홍보 비용이라든지 네. 이런 데 모두 쓰는 거지. 네. 어떤 그 방송사 그 뉴스 자막에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뭐 미래한국당 의원 5명 채우면 공돈 생겨. 전에 전쟁 시작. 이렇게. 그래서 제가 조금 항의했습니다. 네. 이거는 공돈이 아닙니다. 물론 공적으로 쓰라는 공돈이면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공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돈이 아니고 네네. 이 노무현 대통령 때 선거를 깨끗하게 치르라는 그런 취지에서 네. 국민적 합의에 의해 갖고 이 선거 공영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가에서 선거 자금을 비용을 지원해 줄 테니 깨끗한 네. 선거를 네. 해라. 그런 거지. 이것을 우리가 뭐 돈을 벌고자 주머니를 채우고자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네. 그 자막은 저의 항의에서 쏙 빠졌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에 좌파들이 보면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이제 좌파의 어떻게 보면 맹장 중에 맹장이 이정희 옛날 통진당 대통령 후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그렇죠. 위해서 다카키 마사오의 딸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먹튀했잖아요. 27억 받고. 그죠. 예. 그 자기들이 먹튀해놓고 여기는 공적으로 쓰는 국민이 그야말로 선거 공영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네. 최소한의 비용이죠. 최소한의 비용. 근데 그거 갖고는 좀 당 운영이 쉽지 않을 텐데. 아유, 뭐라고요? 그래서 아까 황 대표께서 말씀하신 네. 이제 20명이 넘으면은 네네. 이제 3월 27, 8일 경에 네. 그때는 그 한 50몇 억이 나옵니다. 네네. 근데 그 용도를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인건비. 네. 저희는 월급 받는 건 국가에서 따로 국회의원 봉급을 받으니까 네네. 우리 당직자들 인건비라든지 운동원들도 공식 운동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래서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홍보비, 예, 홍보비. 그러니까 TV 홍보 무슨 뭐 신문 광고 또 TV 연설 그렇죠. 인터넷 광고. 근데 다 돈입니다. 근데 왜 유튜브는 광고를 안 받겠다고 저희가 알아봤어요. 네. 너무 저희들에게 이렇게 방송할 기회도 주시고 네네. 또 이 광고라는 것은 그냥 상업적인 의미뿐이 아니고 네. 홍보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유튜버는 뭐 광고를 안 받는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그거는 좀 의논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는 그 광고 기회를 그냥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 뜻을 이렇게 전하는 네. 그 기회로 삼는데 좀 광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번 저 유튜브 같은 데서 예. 한번 합의를 해 주시면 이런 게 좋겠습니다.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보면 그야말로 뭐 구멍가게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굳이 갖다가 무슨 뭐 광고할 수 있고 이렇게 한 대표가 나오셔서 얘기하면 그게 광고고. 아유, 그렇습니까? 또 앞으로 매일 뭐- 나오게 좀 해주세요. 선거 기간 동안에. 아니야 47명 한 분 한 분 나오시려면 매일 다 아유, 나오시면 안 되죠. 그렇군요. 그래 그것이 광고죠. 꼭 무슨 뭐 비용을 들여갖고 그거 갖다 뭐 세금 처리하고 그것만이 광고는 전 아니라고 봐요. 맞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자유 우파 말살 대한민국 말살하고자 하는 부분에 지금 배수의 진을 치고 네. 싸우고 있는 한성교 대표 또 비례한국당이 미래한국당입니다. 한마디로 미래정당. 미래한국당 보면 어려운데 당 대표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 뭐 이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이거 저 이거 어떻게 자막 준비를 안 하셨나요? 아니 자막 나중에 제가 나중에. 하시면 이렇게 A4 사이즈로 만들어서 딱에다 올릴 거예요. 네, 그 어떻게 쓰는 돈이 없고요. 만약에 네. 후원을 여러분께서 십시일반 해주신다면은 네. 어떻게 쓸 일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중앙선관위에 네. 우리가 실사도 받고 네. 또 그러한 책임은 당 대표인 제가 지고 네. 정말 책임감 있게 쓰도록 하고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그 작고 큰 그런 어떤 성금은 네. 그 돈으로 저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이번 그 미래한국당은요, 이 시대의 어떤 정치의 모습을 바꾸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라는 것은 사실 지역구 후보들에게서 조금 부족한 듯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 정치적인 약자, 네. 그것이 이제 청년이나 여성이나 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런 대표들을 통해서 그 약자들에게 어떤 국회 차원이라든지 국가 차원의 어떤 배려라든지 지원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정말 그 전문성 가진 여러분들을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아 저렇게도 의원들을 구성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탄성을 지를 수 있도록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3월 16일 되면 저 우리 한 대표님 말씀 확인할 수 있겠네요. 3월 그렇죠. 3월 16일 날까지 그리고 마무리하시겠다. 그 전에도 주요 그 인사들은 몇 분 이렇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 미래한국당의 이번 그 비례대표 공천의 방향과 네네. 성격을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금 흔히 보면은 지금 거대 양당에서는 이제 인재 영입이라 그래갖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렇게 일종의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까? 네. 좀 그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로만 구성되어 있는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1번부터 시작해서 47번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스토리가 있고 네. 앞으로 자유우파가 다시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은 여기서 나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이제 홍보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유튜브가 요즘 이렇게 열심히들 방송을 해주시니까 국민들에게 네. 참 폭넓게 이렇게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보들 네. 한 분 한 분에 대한 아주 질 높은 네. 그런 영상 메시지 같은 거, 네네. 자신의 소신을 말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네. 어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는 네. 이런 사람을 네. 공천했습니다 하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많이 그것도 좀 시청해 주시고 또 우리 황태순 TV에서도 네, 그렇게 방송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 아까 황 대표에서 내가 황교안 대표인가 한성교 대표인가 헷갈렸습니다. 아니 이 방송하실 때 김영광 실장이 우리 황 대표한테 그때 저도 잠깐 약간 헷갈렸어요. 아 우리 황교안 대표를 황교안 대표, 예. 우리가 아니구나. 저 당의 황교안 대표를 얘기하는 건지 황태순 예, 하여튼 저 우리 한성교 미래한국당 대표 앞으로 보면 쭉 그림 그려주셨고 네. 4월 15일 네. 어떤 아까 뜻하셨던 바 보면 반드시 성취하기를 바라면서 네. 그 전에라도 좀 훌륭한 인재들 갖다 네. 발굴하시는 대로 저희 황태순 TV에도 많이 예, 좀 너무 고맙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그분의 어떤 경륜도 한번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